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집안은 어디일까요? 그 내용 함께 짚어봅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취임식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한국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누가 설득할까요? 한국의 패싱 경고음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는 그 이유들 짚어봅니다. 양파를 우리는 자주 쓰게 되는데요. 양파를 자르다가 혼수 상태에 빠진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함께합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중국산 마늘이 인분과 하수로 재배가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프랑스의 이 한국 여성이라고 합니다. 겨울철 냉장고에 무조건 보관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잘못된 상식의 이 식품들 짚어봅니다. 우리들이 밥을 제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몸에 소화불량과 부담이 되는 식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집에서의 이 기름들, 식물의 씨앗으로 만든 기름이 오히려 대장암 유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물론 추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살 더 먹어가면서는 오히려 더 춥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오늘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건강은 꼭 챙기시고요. 요즘에 목감기가 유행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컨디션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는 리커버리의 주말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역시 열심히 준비한 끝에 신바람이 날 듯 싶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패밀리, 집안은 누구일까요?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텐데 미국의 소매기업인 월마트를 소유한 월턴 가문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가문이라고 합니다.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턴 1918년에서 1992년의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샘 월턴 및 그의 동생 버드 월턴 1921년에서 1995년 사이에 생애를 가지고 있는 후손들로서 구성이 된 월턴 가문이라고 합니다. 월턴 형제의 2세대 및 3세대 후손들은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 주식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베스트 은행에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은행은 아칸소, 오클라호마, 미주리, 캔사스 등 1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포브스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서 월턴 가문이 보유한 재산은 2,4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시죠? 2,470억 달러. 280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의 2위 부자는 콕스 가문의 재산인데요. 1,150억 달러라는 점에서 월턴 가문의 재산은 비교를 하면 1,150억 달러하고 2,470억 달러니까는 거의 뭐 2배라고 보는 거죠. 압도적인 거죠. 이 월턴 가문이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월마트는 포르친 500대 기업의 이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 1위입니다. 2014년 처음 1위에 오른 이후에 7년 연속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요. 월마트의 2020년 매출액은 5,240억 달러, 592조 원이나 됩니다. 월마트의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코스트코가 제일 잘 나갈 것 같은데 사실 유통으로 따진다면 월마트가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의 GDP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한 기업이. 만약에 월마트가 국가라고 한다면 스웨덴과 비슷한 경제 규모이고요. 세계 GDP 25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월마트는 전 세계 27개 나라에서 11,500여 개의 오프라인 유통 매장과 56개 배너의 전자상거래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2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자, 빅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딘지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취임식에 수십억 달러씩을 기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늦차, 뒤차, 나중에 합승 이런 개념의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수장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13일 챗 GPT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100만 달러, 하나로는 14억 원을 기부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올트만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인공지능 AI 시대로 이끌 것이며 나는 AI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갈 수 있도록 그의 노력을 지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올트만의 기부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에 이은 거라고 합니다. 다만 올트만은 오픈 AI를 통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한 달 뒤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본격적인 관계 개선의 신호로 읽힙니다. 올트만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지만 지금서부터 이제 이유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오픈 AI의 창립 멤버였던 머스크는 올트먼 등이 인류의 이익을 위한 AI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라며 오픈 AI의 모든 지분을 처분하고 이사회에서 물러났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도 한 베이조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비판적 보도로 인해서 트럼프 측과 소원해졌었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성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업의 앞으로의 진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돈을 그냥 갖다 드리는 거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간이면 결정이 지금 다 되는 시기입니다. 되는 시기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의 암울함이 계속되죠. 이게 앞으로도 몇 달간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아들을 둔 부모들이 걱정의 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군대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한국 전체를 봤을 때 암울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을 곧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만나서 대한민국의 입장,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과의 관계성, 안보, 경제 정책, 정치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할 일도 있는데 누가 해야 될까요? 한국의 패싱 경고음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트럼프 2기 발 마가 외교 구상 MAGA 제가 수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죠. 이 외교 구상이 본격화하는 혼란의 전국에 빠진 우리나라가 리더십의 부재, 현재 이제 리더가 없는 상태가 부재가 되는 거죠, 한동안. 그로 인해서 국제적인 고립 상태를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상 외교를 선호하고 있는 트럼프의 스타일과 취임 초에 몰아닥칠 행정명령의 후폭풍을 고려하면 앞으로 수개월간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의 부재는 씻을 수 없는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13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2기의 출범과 맞물려서 한국에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이 벌어진 것이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의 대중국 견제에도 위험 신호라는 경고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정상이 없는 상태에서 모호해진 분위기,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신뢰도 또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한미군의 방위 등의 불만이 높은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맞물려서 발생을 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인 마비 상황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외교에서 한국을 더욱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고 외교, 무역,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이익의 골든타임을 이미 우리가 놓친 것은 아주 뼈아픈 대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자도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닌 첫 100시간에 주한미군, 관세 등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나올 것이라면서 전 세계 모두가 말어라거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현재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계약과 합의, 담판, 외교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때를 놓치면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투자든 경제적인 손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양파를 다듬을 때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양파를 자를 때는 손끝이 맵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나필락시스라는 말 아시죠? 양파를 자르다가 혼수 상태에 빠진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양파를 썰던 60대 여성이 돌연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4일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의 북부 꽝린성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최근에 집에서 양파를 대량으로 손질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서 검사를 받았고 호흡 부전과 양측 폐 수축 등의 증상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A씨가 양파에서 나온 가스를 흡입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A씨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양파를 만지다가 아나필락시스의 쇼크를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피펜 주사를 늘 집에 또 제가 자주 다니는 곳에다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가장 저한테 쇼크사를 일으켰던 거는 저도 뽕나무입니다. 뽕 열매가 집 앞에 있어서 열매가 너무 바다가 되면서 그거를 조금 정리한다고 하다가 저도 쇼크사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저도 저 자신을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살면서 모르다가도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이 아나필락시스의 쇼크. 이 쇼크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 몸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극소량만 접촉을 하더라도 전신의 증상이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 질환이죠. 원인은 다양합니다. 해산물, 유제품, 견과류 등 평범한 식품이 되기도 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약물이나 곤충이 주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도 많죠. 때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어도 관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각 치료하면 큰 문제 없이 회복되지만 늦어지면 호흡곤란, 저혈압, 의식 소실 등으로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A씨는 하루간의 약물 치료로 의식을 되찾기는 했고 현재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심을 해도 내 스스로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도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후에는 늘 알러지약을 있던 없던 간에 이제 주변에 손 닿는 곳에 두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개인적으로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일 알러지가 생기더군요. 물론 나무 알러지, 꽃 알러지, 먼지 알러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고 살았습니다만 뽕나무의 열매의 알러지가 그렇게까지 저도 쇼크사를 일으킬 일이었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극히 조심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슨 음식이나 염색약 특히 쓰실 텐데 염색약 같은 경우에도 미리 한번 팔이나 피부에 테스트를 한번 한 다음에 사용하라고 하죠.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중국산 마늘이 인분이 뭔지 아시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인분, 그러니까 변들입니다.
하수로 재배가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중국을 향한 저격성 발언을 또 한 번 내뱉어서 중국 내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일 딩데인 신문 등 중국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릭 스캇 상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출신이고요. 지난 10일 중국의 공산당에서 재배된 마늘이 미국 식량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스캇 의원은 중국에서 마늘은 인분으로 재배가 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확이 되며 이 과정에서 노예 노동과 아동 노동이 동원된다라는 보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농무부에서 보낸 서한을 통해서 마늘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 식재료 관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중국산 마늘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을 이용해서 생산된 제품 목록에 중국산 마늘을 포함해 달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스캇 의원은 이전부터 중국산 마늘 위협론을 퍼뜨려 왔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작년이죠. 중국에서 재배된 마늘의 안전성을 조사할 것을 요청을 했었으며 올해 1월에도 중국산 마늘이 인분을 사용해서 재배가 되고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마늘을 많이 까야 함으로써 치아를 이용한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손톱으로 깎다가 안 되니까 이빨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중국은 이번 그의 발언이 터무니없다라며 다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릭 스캇 미국의 플로리다 상원 의원이 또 하는 말마다 엉터리다라며 이 황당한 주장은 예전에 이미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또 중국 마늘 위협론을 펼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상원 의원이 왜 그토록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식들에 대해서 중국산의 논란은 끊이지 않죠. 발로 밟은 배추, 닭발, 단무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아서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한국에서 지금 시위 현장에 1000잔의 선결제 커피 1000잔이면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300~4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달러로 따진다면 한 3,000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선결제를 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익명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걸로 해서 결국 누군지가 밝혀진 건데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 한국 여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1980년,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짚어봅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계엄군으로 투입이 됐었던 여성 정보병의 딸이라고 밝히고 있는 프랑스 교포가 현재 집회의 참석자들을 위해서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한 사연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카페는 지난 12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을 공개하면서 유선을 통해서 후원하는 이유를 듣게 됐다라며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가슴에 울림이 가득했다라고 전합니다.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고 큐레이터인 그리다 활동명인데요. 그리다 씨는 SNS에 아침 이슬로 다시 만난 세계, 어느 계엄군 딸의 고백문, 그리고 1000잔의 커피라는 글을 올려서 이 같은 사연을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새로운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이루길,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힘을 줘서 말합니다. 이어서 혁명의 땅 프랑스에서 그 기운을 담아 1000잔의 커피를 보냅니다. 여의도에 있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래서 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라며 프랑스에서도 수천 개의 빛을 뿜어내는 에펠탑 앞에서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마음을 보태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사나흘 동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시민들에게 마음을 보태는 것이 어머니의 목까지 치유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서 부연을 설명했고요. 이 분이 현재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교포이시면서 추운 날씨에 한국에 있는 한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선결제를 해서 커피 1000잔을 기부한 그 내용이 현재 또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냉장고가 여름철보다는 아무래도 더 시원하고 바깥의 기온도 차니까 보관을 하면 상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겨울철 냉장고에 무조건 보관하면 안 되는 잘못된 상식들이 있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선입니다. 생선은 얼음 위에 올려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선한 생선은 눈이 맑고 둥글고 표면은 투명한 점액으로서 덮여 광택이 나고 살짝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비린내가 심하지 않고 색이 탁하지 않으며 자른 면 가장자리가 마르지 않은 것이 신선하다고 합니다. 이틀 안에 조리하지 않을 경우 잘 밀봉을 해서 냉동실에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달걀입니다.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우린 대부분인데 냉장 보관 시 3주에서 5주 정도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껍질 채로는 잘 얼지 않고 달걀을 깬 후에 노른자와 흰자를 함께 섞어서 밀봉해서 냉동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달걀을 넣어서 조리한 음식은 냉장실에서 3일에서 5일, 냉동실에서는 한두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버터입니다. 버터는 열이나 빛, 공기에 닿으면 산패가 되고 맛이 나빠지고 불쾌한 냄새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구매를 했으면 냉장고에서는 최대 2주까지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잘 밀봉해서 냉동시키면 9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얼린 버터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꺼내 놓으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우유입니다. 우유에서는 박테리아가 빨리 자라죠. 따라서 냄새가 변하거나 냉장고에서 꺼내 놓은 지 2-3시간 지나면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유통기한까지 2주 이상 냉장실에 보관이 가능하고요. 얼리면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지만 부드러운 질감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치즈입니다. 보통 치즈는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체다 치즈처럼 단단한 종류의 치즈는 오래 보관이 가능한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크림 치즈는 2주에서 3주 정도, 코티즈 치즈나 리코타 치즈처럼 부드러운 치즈는 1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익히지 않은 소고기입니다. 냉장실에 3일에서 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며 진공 포장을 하면 보관 기간을 며칠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얼리면 수개월 동안 두고 먹을 수는 있지만 맛이나 식감은 서서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냉동 보관을 기준으로서 구이용은 6에서 12개월, 스테이크용은 4개월에서 6개월, 찌개용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진 고기입니다. 다진 육은 덩어리 고기만큼 오래 두고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약간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색이 변했다고 해서 꼭 상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냉장실에서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냉동을 하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돼지고기입니다. 신선한 돼지고기는 핑크색을 띠며 단단하죠. 냉장실에서는 3일에서 5일 정도, 진공 포장할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리면은 6개월까지는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갑각류입니다. 상한 갑각류를 먹으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선한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날 사서 그날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껍질이 갈라지거나 깨져 있는 굴이나 조개, 홍합 등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깨져 있는 거요. 다음으로는 익히지 않은 닭고기, 날 닭고기라고 하죠. 익히지 않은 닭고기는 2일 안에 사용을 하거나 얼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얼린 고기는 냉장실로 옮겨서 하루 정도 해동을 해서 조리하고요. 사용하지 않는 고기는 다시 얼려도 되지만 맛이나 식감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고기는 12개월, 자른 고기는 9개월, 다진 육과 냉장류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 빈속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 좀 골라보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몸의 소화불량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귤입니다. 이건 저도 굉장히 몸에 느끼는 부분이라 잘 안 먹는 음식인데요. 귤은 겨울이 제철인 과일이죠. 한국의 제주산 귤은 정말 맛있죠. 공복에 먹는 귤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고 위궤양과 속쓰림, 소화불량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귤에는 유기산, 주석산, 구연산 등 다양한 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복에 귤을 먹으면 귤의 산 성분 때문에 위점막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귤과 마찬가지로 산도가 높은 오렌지가 있죠. 자몽도 있습니다. 레몬도 있습니다. 역시 공복의 섭취는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자몽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들 쓰시죠. 그 다음에 디톡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는데 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는 커피와 차입니다. 공복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커피와 차에 든 카페인은 위산의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베이글에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죠. 조금 신경 쓰십시오.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되면 위벽이 자극이 되면서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닌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역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죠.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에도 타닌이 들어있는데 악효질도 함유되어 있고 이것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이 많이 나오도록 촉진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복에 고구마만 먹으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밥을 챙겨 먹기가 어렵다면 채소 위주의 샐러드, 삶은 달걀, 감자, 요거트, 견과류 등을 먹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샐러드에는 섬유소가, 달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감자는 비타민 B와 C, 녹말 성분이 위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먹는 대신에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먹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요거트에 플로스타글란딘 E2 성분은 위궤양을 완화하고 유해한 물질로부터 위 내벽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리얼에 우유 드시지 말고 요거트에다가 견과류를 넣어 드시라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생활의 지혜를 또 한번 알아볼까요?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식물의 씨앗으로 만든 기름이 대장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요리를 할 때 흔히 쓰는 식용유, 특히 식물의 씨앗으로 만든 씨앗 기름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암세포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50세 이하의 젊은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서 초가공식품이 지목이 됐는데요. 대장암 환자들의 암세포를 떼어내서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이 종양에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암세포와 싸우는 자연 치유 과정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초가공식품에 흔히 쓰는 저가의 씨앗 기름이 체내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장암 환자들의 종양에는 효소가 음식을 분해할 때 생성이 되는 미세 지방 화합물인 지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종양을 치유하기보다는 염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염증이 대장암과 같은 특정 암 발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었죠. 문제의 지질은 씨앗 기름이 분해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씨앗 기름이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모카씨유, 옥수수유, 까놀라유, 콩기름,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홍화씨유, 현미유를 증오의 8가지 기름이라고 지칭하며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자칭 건강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름이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하며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울러서 열과 빛에 노출되거나 장기 보관 시에 씨앗기름이 유해한 화합물로 분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도 있습니다. 특히 튀김처럼 고온에서 조리할 때에 씨앗에 포함이 된 다불포화 지방이 산화돼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화합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씨앗기름이 여러 건강 문제, 무엇보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심은 오메가6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메가6의 일종인 리놀레산은 신체의 염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앗기름을 다 갖다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조금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좀 되셨습니까? 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을 안 하시는 분들보다 우리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늘 유식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한 하루가 되시고요. 멋진 주말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